올해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가 마무리됐습니다.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시성기원 담화문 발표 일정 등이 확정됐습니다. 신임 주한교황대사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가 한국주교단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교회로의 부르심은 축복이며 막중한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가 낙태의 자유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프랑스 가톨릭교회뿐 아니라 교황청까지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과 쿠바가 공식 수교를 맺었습니다. 이번 수교로 가톨릭교회 선교 활동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한국천주교 주교단이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시성을 기원하는 담화문을 오는 8월에 발표합니다. 주교회의 봄 정기총회 소식 등을 김정아 기자가 전합니다.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가 복자품에 오른 지 10년. 주교단은 15기념일인 8월 16일 시성을 기원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6월 15일은 가경자 최영업 토마스 신부의 선종일. 주교단은 시복시성을 위한 전국 기도의 날로 정하고 담화문을 내기로 했습니다. 9월에 있을 한국 주교단의 사도자 정기 방문 일정도 확정했습니다. 2015년 이후 9년 만에 실시되는 주교단의 사도자 정기 방문은 사도들의 묘소 참배, 교황 아련, 로마 한인 공동체 미사, 성지 순례 등으로 진행됩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와 관련해선 서울대교구가 본 대회를 맡아 준비하고 주교회의 청소년 사목위원회 위원장 김종강 주교가 교구 대회 책임을 맡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전날인 4월 15일엔 주교회의 차원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담화문도 발표합니다. 다음 날인 16일에는 각 교구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미사를 봉헌할 예정입니다. 세상을 안타깝게 떠난 영혼들을 우리가 추모하고 기억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염원이 담긴 그런 행사라고 볼 수 있고요. 주교단은 지난 6일 서울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선출 11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자기 안위만을 신경 쓰는 폐쇄적인 교회가 아니라 거리로 뛰어나가 땀 흘리고 헌신하며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는 야전병원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주교단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상과 교회 선포한 가르침들을 되새기며 그분의 사도 직무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CPBC 김정우입니다. 한편 신임 주한교황대사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는 주교회의 봄 정기총회에 참석한 한국주교단에 서한을 보내 첫 인사를 건넸습니다. 가스파리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과 몽골 교황대사 직무를 맡겨주신 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히 받아들였다며 직접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에 대한 사명을 수행하라는 부르심은 축복이자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일이지만 친교의 정신으로 봉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부르는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와 소중한 협력으로 도와주려 한다는 사실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동정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 특히 한국의 거룩한 순교자들의 전구에 자신을 맡겨달라고 한국 주교단에 요청했습니다.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의 자유를 명시했습니다. 프랑스 천주교회는 이번 개헌을 크게 우려하며 신자들의 기도와 단식을 요청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프랑스가 헌법에 낙태의 자유를 명시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습니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현지 시간으로 4일 합동회의를 열어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프랑스는 1975년부터 낙태를 허용해왔기 때문에 이번 개헌은 상징적인 의미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헌법에 이를 명시한 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스스로가 이것은 불안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도리어 자유라는 것을 얘기하면서도 그 자신들이 얘기하는 그 자유가 불안하다는 것,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증명하지 못하니까 헌법의 명시를 함을 통해서 증명받고 싶은 마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프랑스 주교회의는 이번 개헌에 강한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프랑스 주교회의 의장단은 표결 나흘 전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낙태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낙태는 생명에 대한 공격으로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만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교회 의장단은 표결 당일에도 호소문을 내고 프랑스는 유럽 모든 국가, 심지어 서유럽에서도 지난 2년 동안 낙태 건수가 증가한 유일한 국가라며 신자들이 개헌을 우려하는 단식과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낙태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프랑스의 개헌이 주변 유럽 국가나 미국 등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법 입법 공백이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생명에 대한 문제거든요. 나의 탄생에 대한 문제거든요. 저출산 얘기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낙태를 얘기하고 있다는 이 모순적인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낙태라는 것에 대한 것이 인식의 개선이 좀 필요해요. CPBC 김혜영입니다. 교황청은 즉각 입장을 내고 누구에게도 생명을 앗아갈 권리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황청 생명학술원은 프랑스 주교회의 입장을 지지하는 형식으로 즉각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교황청 생명학술원은 낙태를 생명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보편적 인권 시대에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학술원은 또 문명의 도구인 법은 가장 약하고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의 권리 관점에서만 낙태 문제를 바라볼 수 없으며 아이를 키우길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언급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건 인류의 최우선 목표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생명학술원은 프란시스코 교황의 발언을 인용해 생명의 문화는 그리스도인들만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고 연약하고 고통받는 사람의 가치를 인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생명의 문제인 낙태가 이념이나 종교적 신념을 뛰어넘은 현실적인 문제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교황은 낙태를 살인이라고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L'aborto è più di un problema. L'aborto è un omicidio. L'aborto senza mezze parole. Chi fa un aborto uccide. 원치 않는 임신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낙태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한국과 쿠바가 지난달 공식 외교 관계를 맺었는데요. 수교 협상에는 많은 우방국, 특별히 교황청의 측면 지원이 있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교황청 외교 활동의 특징을 서종빈 기자가 살폈습니다. 우리나라가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처음 제안한 것은 2000년 4월입니다. 이후 진보와 보수 정권 모두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유관부처의 긴밀한 협력과 다각적인 노력 속에 수많은 물밑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박진 전 외교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수교에 도움을 준 우방국으로 멕시코와 유엔 그리고 교황청을 언급했습니다. 교황청의 경우 쿠바가 가톨릭 국가여서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고 소개했습니다. 교황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외교적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교황청은 그동안 수교국인 쿠바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고립에서 탈피하도록 적극 도왔습니다. 2014년에도 교황청은 미국과 쿠바의 수교 협상을 성공적으로 중재했습니다. 교황청의 외교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활동으로 전개됩니다. 정의와 사랑에 기초한 보편적인 평화를 추구합니다. 분쟁과 갈등의 조정자로 일방적 지원은 자제하고 국제기구에서 철저히 중립을 유지합니다.
현재 183개국과 수교하고 있는 교황청의 외교는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개별 국가의 외교와는 다릅니다. 일각에서는 쿠바와의 수교로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쿠바는 북한과 단교를 하지 않고 한국과 동시 수교국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석은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남북한 동시 수교국은 북한이 수교한 159개국 가운데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제외한 157개국입니다. 한국과 쿠바의 수교는 양국의 국익을 위해 서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거나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교황청의 중재 외교는 종교와 이념을 넘어섭니다. 특정 국가를 압박하고 배제하는 외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이번 수교로 가톨릭교회 선교 활동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쿠바에는 성 베네딕토회가 유일하게 진출해 있는데요. 성 베네딕토회 외관 수도원장 박현동 아빠스에게 한국과 쿠바 수교로 변화할 사목적 기대감을 물었습니다. 전은지 기자입니다. 2008년 쿠바에 진출한 성 베네딕토회. 1959년 쿠바 사회주의 혁명 정부 이후 쿠바에 유일하게 진출했습니다. 성 베네딕토회 외관수도원장 박현동 아빠스는 한국과 쿠바 수교로 선교에도 훈풍이 불길 기대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이나 장기 방문자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기자나 종교 활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개선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에선 아바나 대교구의 산호세 주님 공연 수도원 건립이 한창입니다. 우리나라에선 7년 전 성 베네딕토회 외관 수도원이 쿠바에 진출해 이 수도원 건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쿠바 경제 상황에 건축 자재는 물론 생필품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2019년이었는데 우리 형제들 그리고 필리핀 형제들, 쿠바 형제가 컨테이너 몇 개 가져다 놓고 수도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고 많은 성소자들이 찾아왔다가 좀 생활하다가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을 계속 이제 반복하고 있었는데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쿠바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교황이 축복한 주춧돌을 중심으로 사제들은 기도하고 일하라는 사명을 실천하며 건립에 임하고 있다고 박현동 아빠스는 전했습니다. 2015년도인가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쿠바 방문하셨을 때 앞으로 우리 수도원이 세워지면 거기 주춧돌이 될 돌을 교황님 직접 축복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도원에서는 그 돌을 이렇게 세워놓고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박현동 아빠스는 한국과 쿠바 수교로 선교 활동에 더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그러면서 신자들에게 쿠바에서 복음화 사명을 실천하는 이들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앞으로 쿠바를 방문하게 되면 그곳에 한국인 신부님이 또 도와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쿠바에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복음화 활동을 하고 있는 베네딕토회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수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지역 방송에서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며 지역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전하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마산교구 삼천포 본당 신자인 하태무 안토니아 씨를 이힘 기자가 만났습니다. 온 사냐의 망초꽃이 조진희. 언니, 하동 친구가 봄나무를 보냈네. 데쳐서 가져갈게. 어머, 맛있겠다. 하태무 안토니아 씨는 지난해 초부터
매주 한 차례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코너에서 지역민을 위한 30분짜리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를 쓴 시인에게 허락을 받아 방송에 소개하고 시인이자 수필가인 하 씨가 자신의 시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청취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르는 여행기. 2022년 남편 천종욱 씨가 선종하기 전까지 하 씨는 30년 넘게 남편과 세계 130개국을 여행한 베테랑 여행 작가이기도 합니다. 하 씨와 남편은 관광지보다는 남극과 그린란드, 아마존, 파키스탄과 중국을 잇는 카라코람 하이웨이와 같은 오지 여행을 좋아했습니다. 덕분에 하 씨가 들려주는 여행기는 여행을 많이 다녀온 이들에게도 낯설고 신기하게만 들립니다. 11.9MHz FM으로도 나가고 전용 앱으로도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보이는 라디오 쪽으로 해서 페이스북, 유튜브로 나가고 이러는데요. 저희 방송 자원 활동가들이 이렇게 제작하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기가 좋으세요. 40여 년 전 마산을 떠나 서울로 이사하면서 방배동 성당에서 세례를 받은 하태무 씨. 하 씨와 남편은 신앙 안에서 부부들을 위해 봉사하는 메리지 엔카운터에서 20년 넘게 봉사한 신앙인이기도 합니다. 남편과 그의 성을 딴 천하부부라는 애칭도 이때 생겼습니다. 30분간 진행하는 하 씨의 방송에선 예수님이나 성모님이란 직접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등장하는 지역을 방송으로 소개하거나 하느님이 지으신 자연의 경이로움을 소개할 때는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찬미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20회 그때부터서는 이제 이스라엘 이런데 요르단 그런데 갔던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시나이산 일출 장면 같은 거는 굉장히 그렇게 아름다우냐고. 방송에 빠져든 청취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절대적 존재에 대해 느끼고 신앙을 생각하게 됩니다. 남해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하 씨는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함께 나누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하 씨가 속한 본당 구역과 반모임은 삼천포 본당에서 가장 활성화된 소공동체로 꼽힙니다. 해외에서 산다면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거기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전들하고 끊을 수가 없다고. CPBC 이희미입니다.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종교계 방송사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CPBC 가톨릭 평화방송을 비롯한 종교계 방송사들이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2명, 심지어 올해는 0.7명을 밑돌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위기감 속에 정부와 종교계 대표 방송 4개사가 손을 잡았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기반으로 가족 공동체 가치 확산과 사회 통합을 중시하는 여기 계시는 종교계와 또 종교계 방송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큰 울림을 전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PBC 사장 조정래 신부는 생명의 가치를 인식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오래 형성되어지는 생각들이 결국 행동으로 만들어내니까 좋은 인식을 통해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계 방송사들은 앞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출산 양육의 가치를 담은 특별히 청년 세대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제작 지원합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고 돌봄의 가치가 존중받는 환경 조성과 인식 변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와 종교계 방송사는 인구구조 변화, 저출산 고령화 주요 정책 등 세부 사항을 공유할 방침입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자신의 얼굴마저 코미디 소재로 삼아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던 이주일은 그때 그 시절 우리들의 광대였습니다.
군인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엄혹한 시절, 얼굴부터 몸짓에 이르기까지 웃음이 온몸에 배어있던 이주일 때문에 국민들은 행복했습니다. 어리버리한 말투로 툭툭 내뱉은 말은 금세 장안의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수지큐 음악에 맞춰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손을 흔드는 오리춤을 꼬마 아이들은 한 번씩 따라해 보았던 그때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주일은 1981년 갑작스럽게 방송에서 퇴출당합니다. 명목상으로는 저질 코미디언 딱지가 이유였지만 대통령과 머리 모양이 닮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존엄하신 권력자를 닮은 이가 방송에 나와 뭔가 보여주겠습니다 하며 허풍을 떠는데 대통령의 심기마저 경호하던 이들은 놀랐던 것이지요. 반대로 국민들은 해방감을 느꼈는데 말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변하면서 일명 높으신 분들을 웃음의 소재로 삼는 일도 계속 이어졌지만 권력은 불편해했습니다. 때론 회장님이, 때론 텔레토비가 정치와 사회를 풍자하면 권력은 방송 퇴출과 프로그램 폐지로 대응했습니다. 웃자고 한 일인데 정권은 죽자고 달려들었습니다. 무엇이 양심에 그리 찔렸는지 개그를 다큐멘터리로 받아들였습니다. 텔레비전이 끝나고 OTT의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정치 풍자 앞에서 권력은 여전히 웃지 못했습니다. 화면에 나온 이가 누군가를 닮았다는 이유로 혹은 누군가를 따라한다는 이유로 그 누군가는 불편해했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거 정부 기관에 했던 일을 이제는 정치 팬덤이 합니다. 방송국에 전화하거나 혹은 출연자를 직접 비난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방송국은 여전히 눈치를 보고 가슴을 졸이며 방송을 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였을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한 OTT 프로그램이 화제입니다. 방송은 윤 대통령과 참모들이 함께 대국민 설맞이 인사로 부른 합창과 과잉 경호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이틀막 사건 등을 풍자했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을 닮은 이는 풍자는 자신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유롭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하지요. 이 말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자신들이 정치 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는 말에 정치 풍자는 방송의 권리라고 한 윤 대통령의 말을 다시 꺼내어 본 것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말처럼 정말 방송은 자유롭게 정치를, 아니 권력자를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가? 대통령에게 소리치는 사람은 입이 틀어막혀 들려나가고 방송 기상 예보 숫자 1을 보고 선거 개입이라고 말하는 지금, 대통령 부인을 여사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방송국이 징계를 받는 지금,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한 방송이 징계받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목했던 시절의 코미디언을 다시 떠올려 보는 이유는 그 시절이 그리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어서까지 세상을 풍자했던 그때 그 시절의 용기가 필요한 세상이 돌아온 것 같은 우리의 걱정 때문입니다. 오늘 사제눈 제목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입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기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CPBC 뉴스플러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